재회는 짧고 이별은 길었습니다. 아내 서희원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. 남편 구준엽 씨의 발걸음은 언제나 아내의 곁으로 향했는데요. 그 옆에 아내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새겨졌습니다. 희원이가 우리 곁에 항상 머물렀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조각을 만들게 됐습니다. 희원이가 저한테 늘 나는 외계에서 온 외계인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곳에 희원이만의 갤럭시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. 아내 서희원 씨가 구준엽 씨 곁을 떠난 지 1년이 됐다고 그렇습니다.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추모식이 열렸다고 하는데 여기에 구준엽 씨가 제작한 좀 특별한 조각상이 공개됐어요. 맞습니다. 이 조각상은 구준엽 씨가 정말 큰 의지를 갖고 관철시킨 조각상이라고 하는데요. 예. 일단 그 서희원 씨의 얼굴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사진 수천 번을 되새기면서 다시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구현을 그렇군요. 예. 해냈다라고 하고요.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서희원 씨가 생전에 나는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라고 해서 주변을 우주를 형상화한 이 조형물을 만든 겁니다. 9개의 행성은 구준엽 씨 숫자 9를 이제 상징을 하기 때문에 네. 9개의 행성을 만들었고요. 또 생전에 아내가 좋아했던 숫자이기도 하고요. 또 남쪽으로는 이 각도를 208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서희원 씨의 고향인 타이베이를 바라보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 2월 8일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어떻게 보면은 아내에게 이제 우주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또 그 우주가 되고 싶었던 남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긴 조각상입니다. 근데 구준엽 씨가 이날 입고 온 옷도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. 네, 그 구준엽 씨가 갈색 코트를 입고 왔는데요. 예. 그 코트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연이 있는 코트였습니다. 구준엽 씨 스스로 이 코트가 어떤 의미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요. 이날 같이 추모식에 참석했던 이 대만 가수 타오징이 SNS에 이 구준엽 씨가 추모식에 입고 온 이 코트가 27년 전 서희원 씨가 구준엽 씨에게 선물한 코트였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래요? 예. 이 이야기가 전혀 신빙성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게요. 구준엽 씨도요. 2022년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98년, 그러니까 서희원 씨와 연애할 당시에 자신이 어떤 시상식을 간다라고 했더니 서희원 씨가 코트를 선물해줬는데 네. 그 서희원 씨에 대한 애정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도 그 코트를 버리지 않고 계속 고스란히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코트를 예. 입고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겁니다. 저 갈색 코트군요, 저게. 그 아내를 향한 순애보가 지금 참 가슴 깊이 와닿아요. 근데 두 사람이 그 재회했던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거 계기도 상당히 좀 특별했어요. 맞습니다. 사실 두 사람은 각 국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한국, 대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. 이 장거리 연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졌지만 네. 구준엽 씨는 서희원 씨가 워낙에 유명 인사다 보니까 현지 언론을 통해서 아, 남자친구가 생겼구나, 결혼을 했구나, 아, 이번엔 아이를 낳았네. 다 소식을 접하다가 어느 순간 이혼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겁니다. 근데 이혼 소식을 접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왜냐면 20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었으니까요. 20년 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네네. 전화를 받더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때 구준엽 씨가 오히려 타이페이 말로 하이 워스 광토, 나는 광토예요. 나는 민머리예요. 이런 뜻이래요. 그 당시에 활동할 때 네네. 본인을 소개했던 그 말로 서희원 씨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서희원 씨가 나야 희원이라고 한국말로 답을 했다는 겁니다. 아, 그러면서 예. 두 사람의 인연이 다시금 이어졌습니다. 그랬군요. 자,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마음이 지금 보면 조각상 이렇게 옷 곳곳에서 드러나지만 이번에 또 특별한 게 하나 공개됐어요. 손편지요. 네, 뭐 구준엽 씨 같은 경우는 서희원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거를 이제 손편지로 담아서 전달을 했는데요. 이 손편지를 보면 나의 영원한 사랑, 나의 모든 것 희원이에게로 시작하는 편지인데요. 희원아, 거긴 어떠니? 춥진 않은지 덥진 예. 않은지 나는 언제나 그게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여전한 이 서희원 씨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. 그리고 아침에 텅 빈 방 한 침대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면 아직도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리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어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예. 구준엽 씨 같은 경우는 이 서희원 씨 묘가 안장된 이 진바이산에 매일 오르는 걸 유명을 했잖아요. 맞아요. 그것과 예.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. 매일 그 진바이산에 갈 때마다 서희원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어떤 걸 싸갈까 고민을 하나 봐요. 그래서 무얼 만들어야 내가 좋아할까 고민하면서 음식을 싸들고 진바오산으로 갈 때면 너의
너의 그리움에 대해서 한없이 눈물이 흐른다 이런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 희원아 우리 다음에 만나면 영원히 같이 있자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. 마지막에 너의 영원한 광토 오빠 이 준준이가라고 했는데 이 광토 오빠라는 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둘만의 부르는 애칭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애칭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사실 구준엽 씨의 그 아내를 향한 마음 하면은 저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실 아내의 묘를 묵묵하게 지켰던 그 구준엽 씨의 모습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그 아내 곁을 가기 위해서는 구준엽 씨가 타이베이에서 이제 진보산까지 가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 이제 굉장히 험한 길을 가야 되나 봐요.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파도도 헤쳐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희원 씨 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형은 매일 언니가 묻힌 곳을 찾아가 함께 밥을 먹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서는 언니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예전 조선시대 때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3년상을 치르잖아요. 그럼 부모 산소 곁에다가 초막이나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거주하면서 매일 산을 돌보는 건데 지금 구준엽 씨가 하는 일이 사실 초막만 짓지 않았지 매일매일 찾아가서 그 돌보고 그다음에 어루만지고 저렇게 회한의 감정들을 내놓는 것은 그와 진배 없을 거라 생각이 돼서 그래서 대만의 한 방송인은 이른 아침 타이베이에서 진산으로 가는 과정이 정말 비바람 몰아치고 어떤 파도가 거셌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준엽이 이 외롭고 험한 길을 매일 어떻게 오갔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라는 말로써 정말 그 구준엽 씨의 애틋한 순애보에 대한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. 어쨌든 구준엽 씨의 이러한 순애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또 다른 울림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애끓는 순애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참 이렇게 매일 어떻게 보면 외롭게 오가던 그 길이었지만요. 그 이번에 그 일주기였던 어제는 그 풍경이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. 가족 동료들이 곁에서 함께 위로의 마음을 보낸 건데 구준엽 씨가 전한 감사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? 오늘 이렇게 먼 길을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희원이의 남편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희원아, 보고 싶다. 자, 그런데 이 조각상 제막식이 그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대만에서 열린 거잖아요. 근데 여기 동료들도 왔었다고 해요. 네, 이날 제막식에는요, 이 구준엽 씨와 이 클론 활동을 같이 했던 강원래 씨 그리고 이 개그맨 홍록기 씨와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가 참석을 했는데요. 특히 강원래 씨 하면은 이 구준엽 씨와 클론 활동을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친형제나 다름없는 이 관계잖아요. 이 서희원 씨와의 뭐 열애라든지 이별 그리고 재회 그리고 또 다른 이별을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이제 묵묵하게 이 구준엽 씨를 옆에서 위로해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강원래 씨는 그때 작년에 이 구준엽 씨에게 이런 사별이라는 슬픔이 발생을 했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이때 이 구준엽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본인의 SNS를 통해서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이 구준엽 씨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냐, 마음 잘 추스리고 건강 잘 챙겨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구준엽 씨도 너무 고맙다라고 잘 견뎌볼게라고 하면서 통화를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메시지로 대신한다라는 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또 이 서희원 씨가 사망을 하고 이 사망을 둘러싸고 이제 구준엽 씨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기도 했는데요. 그 당시에도 이 강원래 씨는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 위로도 하기도 했고요. 지난 9월에는 이 구준엽 씨 생일이 9월 11일인데 그 날에 맞춰서 구준엽 씨에 대한 생일 축하도 하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오랜 우정을 아직도 이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아내를 향한 순애보, 이걸 하루하루 되새기고 있는 구준엽 씨처럼요. 먼저 또 세상을 떠나 선배를 향한 깊은 그리움을 드러낸 분도 계십니다. 바로 이분이죠. 40년 동안 선배님하고 같이 영화를 찍고 했다는 것도 행운이지만 좋은 영향을 받은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슬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. 늘 사람 좋은 웃음으로 계시는 분이라서 잘 시감이 가지 않습니다. 국민들께서도 저희 한성민 선배님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자,
박중훈 씨가 특별한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. 맞습니다. 지난 1일 본인 SNS 계정에 정말 아무런 말과 글 없이 지금 보시는 이 흑백 이거군요. 사진 한 예. 장을 올린 건데요. 이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두 배우가 한 영화제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. 그래요? 어떻게 보면 이 배우로서는 대단히 일상적인 한 순간을 포착한 거지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순간이기도 해서 박중훈 씨가 올린 사진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먹먹해 하셨는데 박중훈 씨는 이 안성기 배우가 돌아가신 직후에도 네. 정말 겸허하게 살았던 사람, 그토록 사랑받았던 배우, 하늘에서 편안하게 계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며 애도의 뜻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사실 그 90년대 한국 영화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그 투캅스 콤비잖아요.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시절을 또 그리워하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이게 19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권력기관이었던 경찰을 소재로 했던 아주 특이했던 영화여서 맞아요. 예. 엄청난 국민적 관심과 함께 또 흥행에도 성공했던 건데 이로써 이 두 사람은 정말 영혼의 콤비임을 전 세상에 드러낸 일종의 가장 첫 작품이기도 한 거죠. 사실상 여러 가지 작품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투캅스에서 이 두 사람을 기억을 하는 건데요. 네. 정말 그 영혼의 콤비라는 말이 어울리도록 이 두 사람 그 이후에도 계속 정말 단짝 호흡을 맞춰왔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정말 박중훈 씨가 안성기 씨를 정말 그 친형과 아버지처럼 따랐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라디오스타라는 영화에서는 매니저와 뭐 왕년의 한물간 가수 예. 다시 재회하는 과정을 그렸는데 거기서 명대사가 하나 나오죠. 그 당시 이제 박중훈 씨가 최곤이라는 이제 로가스 역을 맡았는데 네. 그때 이제 막 그 영월에서 이제 그 세월을 이기기 위해서 힘들어하니까 고나 별은 말이지 저 혼자 빛나는 법은 없어. 항상 다 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거야라는 정말 우리 길이 남을 명대사를 남겼는데 네. 그 말처럼 두 분은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서로를 빛이 됨으로써 완벽했던 그 콤비를 마지막까지 입증했던 거죠. 또 그 대사를 곱씹게 만드는 네. 군요. 또 이렇게 대중문학의 소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.